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박미주입니다. 하여튼 보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갈 길도 멀고 사실은 해야 될 일도 많고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저희 스폰서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보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냥 오늘은 제가 좀 걸어왔는 유니티 속에서 짧지만 걸어왔는 길을 그냥 차근차근하게 얘기 나누듯이 여러분과 제가 얘기 나누듯이 그렇게 한 시간을 한번 보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어느 단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동기부여를 받아가는 또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일을 만나게 된 계기가 약 1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6살이 되면서 이제 유아원에 가게 되고 어느 순간 엄마보다는 친구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나이. 근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야망이 컸어요. 까무잡잡한 어린 제가 정말 작고 까무잡잡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요냉이, 못난이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눈은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는 왜 웃으세요?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는 그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나는 커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막연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자라나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바로 해버리는 그런 바람에 이제 또 제 꿈도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6살이 되어 가면서 제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남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었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반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저를 찾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이름 석자는 묻혀버린 거예요. 누구누구 아이의 엄마로 누구누구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는 너무 싫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문을 두드려보고 근데 저를 어서 오시라고 하는 곳은 전부 세일 쪽이었어요. 그때 이제 금성이라고 하는 책 출판 그런 쪽이 또 유행이기도 했었고요. 또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어느 곳도 제가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끌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줍니다. 그 책이 바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예전에는 그 책을 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책이 싫어진 나에게 너무나 딱딱한 그 책을 주는데 처음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중반쯤 넘어갈 땐 나도 모르게 흡입되는 것처럼 그 책을 다 읽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이제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바깥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스스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는 또 한 권의 책을 선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때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 책을 저에게 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일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에게 그 책을 선물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 책의 내용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거 하면 집 말아먹는다.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왜 하필이면 너가? 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너는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내가 잘할 거라고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너는 못한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짜증이 났어요. 왜 해보지도 않은 나에게 왜 미리 못한다라고 단정이 지을까? 자존심이 무지무지 상했어요. 저는 좀 이상한 게 넘어지면 강하게 일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보지도 않은 이 일을 왜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그래서 나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믿어줬으면 차라리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저는 시도를 한 게 하이리빙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하이리빙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몇 번 들으러 가면서 저는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꿈을 찾습니다. 내가 어릴 적 꾸었던 꿈,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기 시작해요. 정말 미친 듯이 진행을 했습니다. 영남이라고 하는 땅은 불모의 땅이에요. 제가 속한 그 그룹에서 최고 직급은 저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그 시절에는 이제 마케팅이 쉬운 마케팅에서 어려운 마케팅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리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쉬웠어요. 왜냐하면 뭔가 과정을 즐기니까 쉬워진다는 걸 제가 터득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전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세제통을 들고 제가 얼마나 발바리처럼 뛰어다녔으면 제가 별명이 발바리가 될 정도로, 그리고 세제를 얼마나 흔들고 치약을 얼마나 비볐으면 두 번째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따가울 정도로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최고 직급이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최고 직급 갈 수 있느냐고. 저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냥 나는 이게 너무 쉬웠다. 그리고 즐겼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믿어줬다. 저는 제가 남는 거랑은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감이 강하다는 건 자신감이 강하다는 거죠. 자존감은 자기 만족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 저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매일매일 칭찬을 해요.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너니까 하는 거라고 늘 칭찬을 해요. 버릇처럼 돼버렸어요. 한 번도 저 자신에게 너는 할 수 없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만나면 무조건 쉬워요. 전 나 이 일이 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너무 쉬워요. 왜요? 내 스스로에게 쉽다라고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면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쉽고도 재미있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곳이 최고 직급이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봤지만 그곳은 유토피아가 아니었어요. 이 국내 기업은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의 한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한계를 봐버립니다. 그 한계를 보고 나서는 열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최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고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몰랐을 때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내가 알고 난 다음부터 누구를 만나서 뜨거운 열정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뜨거워져 있지 않은데 누구를 달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 떠나갔던 곳이 이제 시너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하이리빙을 하면서 느꼈던 교훈 하나는 한국 기업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국내 기업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국민들의 국민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기업을 보고 어느 조직을 봐도 우리 지금 유니시티 같은 경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기업이 100년이 넘는 기업이 왜 없을까요? 저는 그게 국민성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은 다시는 쳐다보지 말자. 그걸 제가 하나의 교훈으로, 산 교훈으로 돈을 주고 그 경험을 샀습니다. 무려 제가 9년을 했어요. 그럼 글로벌을 찾아서 떠납니다. 글로벌을 찾아서 떠났는데 저는 문화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시스템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곳을 제가 가보면서 리더는 3개월 진행을 해보면 아, 이곳은 답이 있겠다 없겠다가 판가름이 되거든요. 저는 3개월 딱 겪으면서 아, 이곳은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게 뭐였냐 그러면 이곳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다. 열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제가 본 거는 이제 아,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 거기는 이제 바이너리 구조라고 해서 오늘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줄 마케팅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한 줄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한 줄만 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무 쉬워 보였어요. 저는 7줄도 너무너무 쉽게 했는데 2줄이 얼마나 쉬워 보였겠습니까? 내 파트너는 맨날 한 줄은 해요. 누구나 다 한 사람의 파트는 남겨놓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스폰서가 한 줄만 해보면 누구나 한 줄은 하고 떠나더라. 이걸 봤기 때문에 9년의 세월 속에서 누구나 성공할 줄 알았어요. 왜요? 한 줄만 하면 되니까. 딱 들어가서 한 줄을 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한 줄에 한 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나의 한 줄에 한 줄, 끝없이 내려가는, 추천이라고 표현을 하죠. 끝없이 내려가는 그게 나중에는 한 줄이 한 줄이 아니고 10줄이 되어도 답이 안 나오고 20줄이 되어도 답이 안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실 쪽으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또 그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실적은 스폰서가 키우고 소실적은 본인이 키우는데 오해하다 보니까 소실적이 더 컸어요. 그럼 스폰서를 원망합니다. 내 일 키울 때 니 뭐 했노? 이러면서. 그룹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은 구조적 결함이다라고 딱 판단을 지었어요. 아, 바이너리 구조는 왜 한국 사회에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너리 구조가 한 그룹도 성장한 그룹이 없는가를 거기서 저는 또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바이너리도 안 된다. 이제 한국 기업도 안 된다. 두 가지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떠났어요. 완전 네트워크를 떠납니다. 제가 그때 정말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고요. 정말 화려하게 살다가 너무너무 아픔도 참 많이 겪었던 세월이에요. 떠난 세월 3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목이 메일 정도로 참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네트워크의 직급자들은요, 네트워크를 떠나면 할 게 없어요.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식당에 설거지를 해서 우리 아이 학원비 주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한국을 떠나야 돼요. 우리나라를 떠나야 돼요. 근데 한국을 떠날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3년의 세월 속에 저는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봐요. 내적 성장.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노래의 가사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세월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 세월은 나에게 감사의 세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세월 속에서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뭔가 찾기는 찾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만한 곳은 없어서. 왜요? 첫 번째, 국내 기업은 안 된다. 두 번째, 바이너리는 안 된다. 그러면 바이너리 아니고 국내 기업 아닌 회사들 어때요? 시장성이 또 없어요.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할 곳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던 찰나, 아, 방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저는 다시 지상 위로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에이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수입 화장품이었어요. 화장품 괜찮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화장품은 이제 방판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3단계까지 풀어주는. 방판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라고 멸시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저는 네트워크를 한번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판은 또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최고 직급을 1년 만에 가버려요. 아주 고속 성장을 해버립니다.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대구센터가 갑자기 만들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는 배고팠어요. 양에 차지 않았어요. 이 방판 구조는 수입이 한계가 1,000만 원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00만 원에 만족할 뻔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뭐. 그냥 1,000만 원 받아서 여자의 직업으로는 괜찮으니까 그냥 이게 편안하게 뭐 외부 후원 나갈 필요도 없어요. 대구 시내를 떠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뻔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꿈틀꿈틀한 게 늘 잠재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내가 아니고 난 네트워커인데. 저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트워크에서 한번 성공자의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꿈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찾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항상 잠재의식에는 깔려져 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당뇨에 기가 막힌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와 또 한마디를 합니다. 한 레그만 있어도 돈이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경기를 했어요. 왜요? 시너지에서 한번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줄은 내가 할 테니까 니는 한 줄만 해. 여기에 제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온 말이 혹시 바이너리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바이너리 구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바이너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바이너리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한 줄로 돈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케팅을 풀어주셨어요. 마케팅을 풀어주셨는데 처음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마케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상식에서 어긋난 마케팅이었어요. 국내에서 35% 이상 풀어준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대실적과 소실적 꼭 구분을 하자면 다 풀어준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 리엔트리라고 그러죠. 프루덴셜 갔었을 때 나의 툴을 또 만드는 것도 이상했고 전부 생소했어요. 저는 보지 못한 마케팅이었어요. 그렇지만 호감은 굉장히 깊게 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세미나가 언제입니까? 저는 시스템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올 1월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원주에 세미나 장소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제가 원주에 세미나를 이렇게 가서 본 느낌이 뭐였냐면, 아, 뭔가 지금 끓기 직전이구나. 뭔가 끓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가 지금 꿈틀꿈틀,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를 보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조용하게 갔다가 조용하게 대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언제냐? 그때 사업 설명회가 이제 어느 곳에 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가봤거든요. 갔는데 대구 280만 인구 중에 세미나 장소에 와서 사업 설명회 듣는 인원 1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280만 인구 중에 10명 남짓이면 어때요? 아직까지 100%의 시장성은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제가 봅니다. 저는 가능성을 봐버리면 옆도 뒤도 없어요. 그대로 결단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결단을 낼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보는 거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 다음에 타이밍이 맞느냐, 그 다음에 시장성이 아직까지 내가 설 자리가 있느냐, 시장성이 남아있느냐를 검토를 합니다. 마지막에 검토를 할 때는 그 검토가 끝남과 동시에 저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책의 내용도 있죠. 아들아 머뭇거리기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저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결론이 딱 내어지면 저는 바로 사표를 던져요. 회사 바로 사표를 던졌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본인을 위해서 센터까지 만들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저는 한 번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해요.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음과 동시에 옆과 뒤를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결정 내리고 이제 완전히 올인한 게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니시티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남들은 저보고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배가 고파요. 저는 항상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남들은 빠르다라고 하지만 저는 양에 차지 않아요. 저한테 방법을 물으면 난 방법이 없습니다가 방법이에요. 단지 미친 듯이 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가 좀 세 보이죠? 부드러운 여자지만 남들이 기가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적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사람을 포용하는 거에서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유니시티를 딱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해서 일단 A본 식구들한테 알리니까 저 다단계는 싫어요. 딱 한마디. 그리고 예전의 인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A본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A본 식구들 말고는 예전의 명함, 예전의 핸드폰, 예전에 그 속에 있던 명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A본 식구들은 다단계라고 무조건 매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유니시티 간다. 너도 온나? 딱 한마디. 알았다. 근데 그 친구는 사업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하고는 그냥 20년 지기 친구예요. 그냥 내가 어디든 가면 나를 믿어주는 친구였어요. 오케이. 구미의 어느 사장님한테 제가 전달을 합니다. 사장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만한 회사가 없다. 나는 떠나야 되겠다. 사장님 검토하시고 맞으면 저랑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냐? 저하고 하나 약속을 하자요. 무슨 약속을 해드릴까요? 라니까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따라가겠다라고. 참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기는 이제 경험자보다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이 처음이신 분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몇 번의 경험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신뢰가 없어요. 아무리 리더였고 아무리 결과를 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몇 번을 옮겨버리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두에 서약을 하고 그 두 분과 제가 출발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노를 했어요. 그 두 분과 같이 제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했지만 시니어 매니저가 첫 달 직급입니다. 제 직급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를 제가 가면서 많은 스폰서 계열에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전적이 있으니까 첫 달부터 프루덴셜 내지는 하다못해 이딜에게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겠죠. 근데 마감을 딱 하고 보니까 시니어 매니저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너무나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난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를 보는 시각들이 시니어 매니저밖에 되지 않다라고 속으로 얘기를 한 게 표현이 되죠.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는 왜 아무렇지 안 했느냐? 해낼 거니까. 어차피 단지 조금 늦을 뿐인데 왜? 라는 생각밖에.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그 모습이 예뻤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에 와서는. 그리고 둘째 딸로 넘어갑니다. 제가 둘째 딸에 넘어가서 이제 디렉터를 가는데 제가 둘째 딸에 가서 무엇을 느꼈냐 그러면요, 이걸 누가 잘할까?
이걸 누가 잘할까? 이 이니시티브를 누구한테 전달하면 잘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결론이 선수한테 한번 알려보자. 그래서 일명 이제 다단계 꾼이라고 그러죠. 선수에게 한번 알려봤어요. 선수에게 딱 알렸더니 첫 마디. 자기는 작업비가 필요하대요. 자기 보고 자기 작업비를 달래요. 두 번째, 한내고 주력을 달아달래요. 그리고 키워달랍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딱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세상이 참 많이 혼탁해져 있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 깨닫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예전에 하이리빙을 했던 정말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난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3개월째 합니다. 스폰서 계획은 알아요. 제가 3개월 동안 시행착오 겪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3개월 차 가면서 그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오메가 데모 했어요. 제가 이 오메가 데모를요, 저는 바늘로 찔려서도 못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급했고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보여줘야 됐었기 때문에 늘 이빨로. 오메가 이빨로 탁 뜯어보신 분 계시나요? 처음에 잘못 뜯으면요 온몸에 다 튀어요. 많이 할 때는 9팀을 미팅하고요. 9명. 아무리 적게 해도 6명 이하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3개월째부터 했던 건 오메가 데모밖에 없어요. 오메가 데모 비타민C 불에 태우는 거, 그거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리더가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데모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게 원시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원시적인 방법에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놓칠 뻔했어요. 왜요? 잘못하면 만약에 아까 그 선수가 오케이 했으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사람만 잡으러 다녔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분이 나한테 요구 조건이 강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런 분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초심으로 들어가서 정말 소비자부터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소비자 20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3개월째 하는 거예요. 오메가 데모를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시면 한 달씩 있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처음에 말 못했어요. 화장품 업계에서 최고 직급을 갔는데, 그리고 뭔가 누리고 있는 듯 하는데 딸이 또 뭔가를 이동한다고 불안해 하시니까 말을 못했어요. 저희 엄마가 한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야, 니는 아침에 나갈 때는 향수 냄새인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도대체 무슨 냄새냐고. 날씨는 봄이 되니까 아지랑이 막 피어나죠. 약간의 땀을 흘리면 어때요? 향수 냄새와 오메가 비린 냄새 한번 섞어보시겠어요? 냄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몰라요. 옷에 한번 튀는 이 오메가 냄새 정말 독해요. 우리 거는 괜찮은데 타사 거는 너무너무 그 비린내가요, 향수하고 섞이면 막 역겹게 돼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모르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었고 저는 기분은 좋았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느끼게 해줬던 거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제 파트너들이 그걸 따라 복제를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저희 쪽에는 바늘로 찌를 게 오메가 데모 하시는 분이 지금 거의 없어요. 전부 이빨로 뜯어요. 나처럼. 우아하게 바늘로 찌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뜯고 있어요. 제가 센터 한 번씩 가면 전부 이거 뜯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로폴 그거 녹이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과학적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원시적인 방법이 소비자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느끼게 만들어 주더라는 걸 저는 또 느끼게 돼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데모스트레이션을 내가 철저하게 진행했던 게 소비자가 모여지면서 디렉트는 아주 쉽게 갔어요. 그게 제가 이제 2달째 디렉트 가고 3개월째 팍 성장했을 것 같죠? 절대로 팍 성장 못했어요. 저는 그 다음 달에도 그냥 디렉트를 유지했을 뿐이에요. 제 비즈니스는 언제부터 진행됐느냐? 3개월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개월 차부터 제가 이제 뭔지 모르게 꿈틀꿈틀대기 시작해서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내가 프로가 돼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프로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제 진행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다 정답은 아니에요. 단지 저만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 데모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질문이 제품을 드시고 난 다음에 호전 반응에 대한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나중에는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딱 들어오면 제품의 전문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제품을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일명 선수들은 들어오면 제품 하나 먹질 않아요. 창업도 세팅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건 너무너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이게 캡슐인지, 이거 하지 않은 분들은요 3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물어요. 라이하이브가 이게 캡슐이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게 내가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제품을 까가지고 다 맛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가루고, 이거는 맛이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를 다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품의 지금 기초 영양, 타겟 영양 지금 강사분 계시죠?
그걸 정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메모해가면서 매분을 제가 들었어요. 호전 반응 CD 나와 있으시죠? 그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제품의 달인이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내가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건강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의사냐고 물어요. 기간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만큼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떤 마음으로 몇 개월 어떻게 했느냐. 오래 했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정신 상태에 따라서 사람은요, 이 마스터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이 다 돼도 마스터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이면 마스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마스터를요, 내가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그분들의 답변을 일일이 프로답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못하면 내 파트너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즈니스 핸드북 책과 기초영양, 타겟 영양, 그 다음에 호전 반응 CD, 그 CD 사가지고 보고 또 보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머리에 입력하고 써먹어 보고, 이거를 했던 게 이제 제품의 전문가가 되니까 다른 거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행동밖에 없었어요. 액션을 취하는데 똑같은 유닛 CD를 전달을 해도요, A에게 들었는 거와 B에게 들었는 게 달라요. 제가 요즘 유닛 CD를 전달하면 나 2년 전에 들었대요. 근데 이게 아니었대요.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이거였네요. A가 전달하는 거와 B가 전달하는 거 유닛 CD가 틀려요. 글자는 똑같아요. 같은 회사예요. 근데 틀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전 정말 당당하게 알려요. 당당하게 알리고 구글한 비즈니스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 후원하기도 너무 바빠요. 결과적으로는 그룹을 키우는 건 후원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되겠지만, 그릇의 크기가 되기 이전까지는 방법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행동과 본보이는 모습, 네트워크의 본질이 뭡니까? 본보이고 시켜보고 칭찬하는 게 네트워크의 본질 아니에요? 그 본보이는 걸 하려고 하면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제 마케팅 여자분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바이너리도 구경을 해봤고요, 하이리븐도 구경을 해봤잖아. 그리고 방판도 구경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적재적소에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장 마지막 난관은 이제 마케팅이었어요. 마케팅을 딱 분석하기 시작하고, 이제 마케팅을 보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것만 풀면 되겠다. 근데 제대로 풀어야 되겠다. 다른 마케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정말 좋은 게 비교 분석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비교 분석을 들은 적이 없어요. 비교 분석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것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께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게 나의 산 경험이에요. 내 경험은 아니었지만 타인의 경험이 제 걸로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걸 하나하나 그리고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면 어때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죠. 그럼 끝났잖아요. 데모에서 소비자 관리할 줄 알고, 제품 공부해서 어때요? 의사 소리 들을 줄 알고, 마케팅해서 어때요? 경험자들 마케팅으로 비교 분석해서 이게 우월하다라는 사실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은 시스템 속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딱 하고 나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 두 어깨에 이제 날개를 단 거예요. 날개를 달면서 이제 제가 프루덴셜 클럽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프루덴셜 클럽에 들어오면서는 저는 매출을 잘 안 쳐다봐요. 아마 저희 스폰서님은 제 매출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매출을 항상 넘치다 못해 넘쳐서 항상 갔어요, 직급을. 그걸 보지 않아도 매달 5,000%포인트씩 올라가는데, 제가 말일쯤 돼서 이게 전산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놀래요. 어디서 떴지? 일일이 들어가 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루비라고 하는 관문, 이거는 조금 이제 전산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조금 제가 느껴요. 근데 사파이어 올 때까지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왔어요. 그냥 그렇게 오면서 이제 많은 그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답을 찾은 건 이제 홈미팅입니다. 마지막 답을 찾은 건 홈미팅인데, 이제 라인별로 제가 홈미팅을 찾고 들어가요. 근데 홈미팅도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예전에 저희가 하이리빙 같은 경우는 이제 홈미팅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전개를 했지만, 그거를 제가 접목을 해봤어요. 제가 홈미팅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니시티에 들어와서 홈으로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제 눈으로 본 바가 없어요. 저는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리빙식으로 해봤거든요. 잘하지가 않아요.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틀을 짜서 했어요. 사장님, 다음 주에는 사장님 QI 준비해 오시고, 사장님 제품 준비해 오시고, 사장님은 책 읽고 발표하세요. 이렇게 해서 틀을 짜서 진행을 해봤는데,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세 번째 딱 하면 식상해져 버려요. 오던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유니시티 홈 미팅은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가?
라인의 끝에서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라인의 끝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방법에서 막히는 거예요. 제가 3번, 4번 터득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홈미팅은 한 집에서 4번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한 집에서 4번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고요. 두 번째는 틀이 없는 게 틀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틀이 없는 게 틀이구나. 항상 신규 한 명을 상대로 그냥 여기에 맞는 QI를 해야 되겠구나.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QI 간단하게 하는 방법. 1분 QI, 10분 QI, 30분 QI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접목을 했어요. 누구나 반복적으로 복제되기 쉽게. 그리고 4번 딱 하면 그 집에 소개받은 집으로 또 내려가는 파고들기죠. 거기서 또 내려가는 파고들기. 이거를 접목하니까 딱 맞아떨어졌어요. 홈미팅을 진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사업을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사업을 안 해서 괜찮으니까 저희 제품 싸게 먹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창업을 유도를 해요. 1년치를 한꺼번에 사면 54%를 DC해 주는데 사장님 어떠냐? 라고 물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냐고. 금액을 딱 얘기하면 그거는 좋아해놓고 171만 6천 원 그러고 이래요. 반드시 좋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세트는 사장님이 드십시오. 10세트는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10세트를 제가 팔아드리려고 하면 명단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제가 매주 11시에 30에 올 테니까 이 제품이 궁금하거나 필요하거나 아니면 차 한잔 마시러 올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분씩만 초대해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을 초대해봐요. 초대를 딱 해보니까 제가 브리핑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브리핑을 해요. QI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일으키면 돈을 쓰는데 문제를 해결하면 기회가 온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는 심혈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예요. 당뇨 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에는 지금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당신의 이웃이나 당신의 가족은 지금 문제점에 지금 속해져 있다. 만약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제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그게 뭔데요? 그럼 저는 C세트를 소개하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제품 얘기할 때 가장 강하게 얘기합니다. 마케팅 얘기할 때 강하게 얘기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전 제품 얘기할 때는 거품 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안 먹고 못 먹일 수 있게끔 얘기를 합니다. 먹을 수밖에 없게끔 얘기해요. 자기가 안 먹으면 남편이라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안 먹으면 남편도 안 먹으면 어때요? 시부모님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를 해요. 이 제품을 정말 싸게 먹는 방법이 있다.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뭔데요? 사업 설명회 5번 들으면 30%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센터 나옵니다. 센터 나와 5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비전 뭡니까? 안 뭡니까? 80%는 비전을 보더라는 거예요. 80%는 이렇게 비전을 보면서 많이 오지 않으면 어때요? 철저하게 10원짜리 하나 안 깎아줍니다. C세트가 24만 5천 원이면 그게 그냥 그대로 받아서 어때요? 먹어보고 효과가 좋으면 어때요? 싸게 먹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저는 후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폰서가 후원의 능력이 없으면 뎁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뎁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자의 능력만 이루어지면 어때요? 뎁스만 파고들면 각자 비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더가 한 주씩 짝짝 뎁스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럼 빠르게 성장해버리죠. 그리고 홈미팅한 그 집에서 반드시 디렉터를 만들어요. 홈미팅한 그 집에서 디렉터를 만들면 어때요? 최고 하부가 디렉터고 위에 디렉터죠. 위에 디렉터죠. 짝짝짝 내려갈 때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디렉터를 만들면 어때요? 그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스폰서,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스폰서의 직파트너죠. 그분은 시니어 디렉 내지 이 디렉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쪽 불리면 어때요? 금방 커져버리죠. 그 방법을 제가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홈미팅으로 파고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 관심 있는 사람을 관심 있게 만드는 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관심이 있었으면 하게 만드는 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했으면 결과를 내야죠. 이 사업 결과를 내기 위해서 리더십의 기초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결과 내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의 기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필요 없고 처음에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결과를 내고 두 번째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을 저한테 뭐냐고 묻는다면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100부장을 넘어서 10,000부장까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은 내 그룹, 네 그룹이 아니고 전체 그룹을 이끌어가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라는 거죠. 나와 내 팀이 아니고 우리 그룹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이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이 되려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멀어서, 그래서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저한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해서 좋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만 이 자리에 있다고 좋은 건 아니죠. 이 사업의 매력은 뭐예요? 나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조직의 성장을 꿈꾸는, 조직의 성공을 꿈꾸는 게 저희 네트워크의 매력이죠. 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성장하는 그날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고, 저는 그게 내가 여기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면 어때요? 배부르게 채우려면 어때요?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일요일 날도 지금까지 일을 했거든요. 한 달 정도 핸드폰 하면 잠궈 봤어요. 비행기 모드로. 비행기 모드로 잠그면요, 나는 시간은 나와요. 아시죠? 밖에서 전화 걸면 어때요? 꺼져 있음으로 나와요. 제가 한 달을 딱 잠궈 봤는데요, 일요일만큼은 쉬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요일까지 일을 해버리니까 제가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일요일인지 한번 쉬보려고 껐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돼서 켜봤더니 첫 주에는요, 무려 몇 통이 와 있는, 거의 30통 가까운 부재중 전화 뜩뜩뜩뜩.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전화가 오고 있다는 사실 끄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었으니까. 둘째 주에는 20통, 셋째 주에는 10통, 넷째 주가 되니까 한 3통. 그리고 저번 주에 다시 켰어요. 제가 갈급증이 나서 안 되겠다라는. 아, 내가 이 일요일도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이 일요일만큼도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저는 내일 또 태백을 갑니다. 그렇게 움직여왔던 결과 하나하나가 마지막 물론 관건은 복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각자가 스폰서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자 셀프 리더가 되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스폰서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그 관념. 제가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떠나가시는 분들을 봤어요. 조직이 크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내 지금 방원들이 인원이, 내 팀 인원이 10명이에요. 근데 올 봄에도 10명이고 지금도 10명이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와요. 한 명이 들어오든 두 명이 들어오든. 근데 누군가가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멈춰져 있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썩은 물이 고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 근데 나가시는 분들이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돈이 안 돼서. 두 번째, 사람이 싫어서. 여러분들은 어느 원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돈이 안 돼서 떠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결론은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나가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았고요. 사람이 좋으면, 버티다 보면 되는 곳이 이곳이고 다른 곳보다 훨씬 쉽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3가지 일을 째지만 시너지는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3, 4개월밖에 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이리뱅하고 에이본하고 이 3번째지만 가장 쉬워요. 제가 이렇게 쉬워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쉬워요. 레그 캐봐야 3레그잖아요. 예전에 세레그를 만들었는데 저희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0년은 버텨라 그랬어요. 세레그를 형성하는데 10년은 버텨라. 죽을 때까지 당신 통장에 200만 원 들어오면 성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만약 유니시티 안에서 10년 동안 디렉만 가라라고 하면 버틸까요? 고개 흔드시죠. 쉽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것은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방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얘기하면 돼요? 정신교육만 시키면 돼요. 버티게끔 만들어요. 왜요? 어려우니까. 강할수록, 마케팅이 어려울수록 어때요? 정신교육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유니시티는 너무나, 저는 느낌에 너무 쉬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1년에 한 레그씩, 2년이면 한 레그, 3년이면 한 레그, 3년이면 끝나네?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3년째 들어온 내 파트너가 성장할 때까지 3년은 기다릴 거니까 아무리 늦어도 5년이면 되겠다.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늦어도. 근데 한 달 해보니까 5년이 4년으로 바뀌고, 또 한 달 하니까 3년으로 바뀌고, 또 한 달 하니까 또 바뀌고, 지금은요, 아, 이거 재수없으면 1년 6개월 만에도 가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묻지도 않으십니다. 뭐 썰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생각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은 재밌는 게요, 1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일밖에 안 해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해요.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가치 해요. 근데 우리 이제 1억까지 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시간적 자유가 오셨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업인 거 아시죠? 그분들은 시간과 돈을 지금 맞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 말 한마디면 어때요? 우리 10년의 가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일이에요. 저희는 뭘 보고 따라갑니까? 그 자유인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좋은 환경이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먼저 하신 분들이 길을 다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유니시티를 선택을 했다, 그럼 저는 지금이 프루덴셜 갈 자신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 자신 없어요. 너무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시는 분은 시장성이 없어요. 지금 어때요? 저희는 놓아놨어요. 먼저 하신 분은 다 닦아놨어요. 저희 박진희 스폰서님 볼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다른 말 안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의미는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돈만 들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저도 A본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CD 2장 만들다가 포기했어요. 혼자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혼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저는 제 일만 하면 돼요. 그냥 내 일만. 내가 만들 필요도 없고 CD 내가 만들어요? 아니에요. 저는 만들어진 거 활용만 하면 돼요. 강의 제가 초대하나요? 아니요. 오시는 강사분 그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강사분이 노하우 다 가르쳐주면 그 노하우 내 걸로 받아들이면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전국에 뭐 지역 어디에도 누구 안내하고 싶다? 제주도까지 거제도까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제가 지금 쉽다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잘해서가 쉽다라가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진 거 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단지 정말 일을 일답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게임이라고 봐요. 정말 일을 일답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안일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몇 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순수하신 분, 아무것도 일을 해보지 않은 분, 이게 처음이신 분, 그분들이 롱런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이 환경이 어색하고 이 환경에 물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 걸로 딱 정립되는 순간 너무너무 예쁘게 성장을 하더라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불협화음도 별로 없어요. 위에 바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조금 경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부모 자식 사랑이죠. 사업이죠. 부모는 자식을 원망 안 해요. 근데 자식은 늘 부모를 원망해요. 원망하는 부모, 원망하는 자식 치고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후회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원망만 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원망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경험하신 분들은 비교하고 분석하고 강사 잘하니 못하니 우리 스폰서 못났니 잘났니 별걸 다 그러면서 어때요? 스폰서의 단점이 보이는 순간 내 비즈니스는 정체를 한다는 사실, 그걸 본보여준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나신 분 있죠. 다 자기가 이제 우산을 치려고 해. 나는 지금 우리 스폰서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비즈니스를 깨고 있는 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팀워크가 될 것 같죠? 절대 팀워크가 되지 않아요. 그룹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 두 명 모이지만 이게 100여 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여 명이 넘어가 버리면 팀워크가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조직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팀워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100% 스폰서십 절대 복종이라 그러죠. 전 절대 복종을 하이리빙 때 배웠어요. 스폰서님 뭐라고 하면 무조건 예스, 네 라고 하는 거, 노 전혀 없어요. 설사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는 저는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요, 파트너가 대구말로 지랄 같은 파트너도 있어요. 진짜 어떤 때는 화딱질 나는 파트너 있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분이 있어요.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성인간, 인성인간, 천성인간. 수성인간은요, 동물이 사람으로 환생한 경우, 인성인간은 사람이 환생한 경우, 천성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경우. 가끔 수성인간이 있어요. 저거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이 아닌 그 행동을 나는 사람인데 갈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이 아닌 행동을 하는데 왜 그걸 갖냐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무조건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좀 생기면 요즘에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그걸 크고 있다는 증거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뭔가 크려고 하면 싸움도 일어나고요. 형제가 많아봐요. 만약 집안에 자식 혼자다, 외동딸이다, 싸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싸울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자매가 많아요. 머리끄댕이 집을 꺾고 싸우고 다 해보셨죠? 많아진다고 하는 거 어때요?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통솔하는 능력이 리더의 능력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릇의 크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품는 거죠. 그러면 품을 때는 진짜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당신은 수성인간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곱게 얘기 안 해요. 그래 님 동물이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표현해요? 웃으면서. 아 동물이 아니군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왜 내가 갈봐요? 그 다음 또 하나,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면 되는 거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 안 하면 되지만 원망 안 할 때까지는 겪어봐야 돼요. 언제 원망을 안 하느냐? 본인보다 더한 파트너가 나오면 그때 원망하네. 본인보다 더한 사람이 안 나올 것 같죠? 도지랄 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나오면 그때 반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성을 하면서 내가 이럴 때 우리 스폰서님 참 마음 아팠겠구나. 우리 스폰서님 참 고맙다. 어떻게 견뎠을까? 이러신 분은 크게 성공하실 분이고요. 밑에 파트너가 본인보다 더하거나 덜하거나 비슷해였거든. 그런 분이 나왔는데 그걸 못 견뎌요. 위에서 보니까 똑같은데. 자기도 그랬는데 그랬는 건 몰라. 자기 얼굴에 묻은 죄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뭐만 탓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잘한 건 니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둘이가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그럼 위에서는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이왕처럼 그래 당신도 옳습니다. 밑에는 어때요? 그래 당신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분은 어때요? 만났을 때 스폰서 장점을 얘기해주고 스폰서 만났을 때는 파트너의 장점을 얘기해주면서 저는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없는 말도 가끔은 선의의 거짓말도 합니다. 사장님, 파트너는 사실은 사장님 이런 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요 한 가지가 약간의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러는 거니까 사장님 조금만 참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에는, 아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스폰서는 사장님 정말 사랑한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단지 표현이 좀 그럴 뿐이다. 마음은 너무 순하고 고우신 분이다. 나한테 올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사장님 얘기밖에 안 한다. 사장님 좋은 것만 나한테 얘기하고 줬대요. 그럼 처음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거를 2번, 3번, 4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믿어요. 믿으면 어때요?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요.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풀어지죠? 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면 어때요? 이 그룹은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통솔을 못해요. 여기서 통솔을 못해서 같이 어느 펜을 만들어요. 위에서 아래 펜을 만들든지 중간 펜을 만들잖아요? 그럼 어때요? 깨지죠. 그쪽 그룹은 깨지죠. 이쪽 그룹이 아무리 많이 커도 이쪽 그룹이 깨지면 전체를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올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조직을 키우는 거는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지막은 이거는 무조건 품어야 되는 거구나. 스폰서는 무조건 저는 그래요. 그냥 져라. 그냥 줘라. 그냥 참아라. 손에 좀 봐라. 그러다 보면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얻을 때가 있을 거다. 작은 거에 제발 목숨 걸지 말라. 수성인간의 특징들 또 하나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이신 분 있어요. 그리고 앉으면 누구 흉보기 바쁘신 분 있어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만 찾는 분 있어요. 들어오신 분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떠나간 사람 찾느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표정이 좀 어두워요. 밝지를 못해. 그런 분들의 특징. 그리고 속이 좁아 터졌어요. 조그만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작은 거 하나 손해를 보려고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남의 주는 것도 줘야 되잖아요. 그쵸? 줄 거는 줘야 되잖아요. 손해 안 보니까. 근데 줄 거는 안 주고 받을 거는 끝까지 챙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주면 줄 때까지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 파트너. 작은 부분들. 제가 이거 이렇게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럴까?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쵸? 네. 대답 안 하시죠? 동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강하신가요? 강한가요? 네. 저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네, 저만의 방법. 저분은 그러셨구나. 그러면 다 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10명이 15명이, 15명이 20명으로, 20명이 100명으로 커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그 독에 뭔가를 담는데 다 필요해요. 굵직굵직한 돌들만 필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중에는 자갈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때로는 먼지도 필요해요. 그 먼지까지도 사랑하면서 안아갈 수 있을 때 그 독은 다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크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살아온 상극이 경험에서 배운 거예요. 수업료를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유니씨 짧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 수업료 많이 냈고 또 하나가 정말 기도 옆도 없이 열심히 하는 거. 세 번째는 후원의 능력. 저는 이제 요즘에는 노를 잘 안 받아요. 제가 딱 들어갔었을 때 브리핑을 딱 해가 노를 받은 적이 요 근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예스를 받아요. 그분이 선수가 됐건 예전에 제가 선수를 겁을 냈어요. 왜 선수를 겁을 냈냐? 선수들은요 요구 조건이 강해요. 처음에는 내가 그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니까 겁도 났지만 그분들을 케어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구 조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도 요구 조건이 들어왔어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지금은 얘기해요.
지금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사장님이 비즈니스 진행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다 들어줄 자신이 있으면 저한테 요구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유니시티는 그렇게 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사장님의 선택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지만 한 3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콜이 와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뭘 보느냐, 글로벌의 원칙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내심으로는 알 거 다 알아요. 알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찔러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깨닫게 된 순간 이제는 경험자들은 경험도 이제 옳은 경험, 제대로 된 경험. 그러니까 경험도 꼭 우리가 리크루팅 하지 말아야 될 경험 중에 펀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펀드.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사람만 이동하는, 물류는 거의 없어요. 뭔지 모르게 이게 변형된 게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유니티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빠져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정착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년백수님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신세계가 나약해요. 나약할 때 그지 없어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리크루팅 해봤지만 사실은 정신세계가 그랬기 때문에 들어와서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매사에 부정적이신 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분들 말고는 다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이 유니티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놓여있는 문제는 이제 복제입니다. 저의 마지막 문제는 복제입니다. 저는 해냈어요. 저는 방법을 터득했고 저는 후원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홈미팅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다 이제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창업을 유도하는 거, 창업을 유도했으면 거기에 소비자를 찾아내는 방법, 그쪽에서 리더를 만들어가는 방법. 근데 리더를 만드는 것도 아무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리더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여기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보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얘기 못합니다. 초보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저는 리더는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더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찾는 겁니다.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아무나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아무나가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못한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아무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자기는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성공의 씨앗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씨앗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씨앗이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보석인 줄 알고 갈고 닦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돌도 그런 돌이 없어요. 깎아도 돌밖에 안 나와요. 보석이 아니에요. 이 보석을 보는 눈, 조직의 성장은 사람의 성장인데 사람 보는 눈이 관건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케어하고 어떤 사람을 후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리더로 만들 것인가. 미팅에 나온다고 리더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공의 씨앗을 잇는 사람. 물론 미팅은 기본이죠. 교육에 들어오시는 기본이고요. 들어오신 분 중에서 성공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어때요? 뎁스를 해주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공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드는 거지 그냥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아무나 만들려고 하면 시행착오 엄청나게 겪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 그럼 마음 바꾸시면 되죠. 매사가 긍정 모드로 바꾸시면 돼요. 그것도 그냥 긍정이야. 절대 긍정으로 바꾸시면 돼요. 매사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 처음에 게스트 어느 분이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을 봤어요. 저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다리에, 두 팔에, 두 눈에, 콧구멍 두 개에, 입 하나에 나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조금 더 작았고 저보다 조금 더 통통하신 그분을 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자신감이 당당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비교했었을 때 제가 부족한 거는 뭐였냐 그러면 나는 저런 열정이 없다라는 사실. 저분은 나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분처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유답이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마음 안에 답이 있는 건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면 너무너무 빠른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키울 것인가. 아까 조직의 성장은 사람의 성장이라고 그랬죠. 성공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뎁스하고 뎁스하는 거는 홈미팅에서 파고들기를 통해서 리더를 만들어가면 그 조직은 살아서 움직이면 어때요? 조직은 커지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복제죠. 나처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을 크게 보면 몇 명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제 3명이죠. 3레그니까. 물론 리엔트리의 아주 매력도 있지만 프루덴셜 오시면 AFP라고 하는 아주 큰 매력도 있지만 일단은 나와 같은 복제 대상을 3명을 누구를 복제시킬 것인가. 그 복제 대상은 한없이 줘서 제 거를 본보이게 해서 나중에 시켜보고 칭찬하고. 요즘에 제가 막내 파트너가 이제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됐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저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3개월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참 자기는 자기 잣대로 상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의 시행착오를 겪을 거니까 때가 되면 조금씩 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제가 후원을 딱 6번 들어갔어요. 서울 가서 6번 딱 들어갔는데 제가 브리핑을 딱 해요. QI를 합니다. 저는 QI를 간단하게 해요. 아까 문제 해결 기회가 답이에요. 문제 해결 기회가 답인데 이 문제, 그 사람의 문제는 뭔가? 이 사람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게 문제인가? 이 사람 지금 건강이 나쁜 게 문제인가? 건강이 나쁘면 어디가 안 좋은가?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니즈 파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호감을 가지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얘기하면 호감을 가지면서 어때요? 호감이 가지면 나오죠. 그거를 밖에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제품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하게 얘기해요. 정말 거품 물고 얘기를 해요. 막 입에 침 튀겨가며 거품 물어가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에 관심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에너지 태워서 먹여요. 먹여서 효과를 보게 만들고 나와야 직성이 풀려요. 제품만큼은 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QI를 하고 있는데 앞에 조그만한 깍을 딱 제 앞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깍이 무슨 루즈 깍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리코로스 까만 거 조그만한 거 나오잖아요. 그건 난 아무 대수롭지 않게. 근데 제가 브리핑이 끝나면 딱 또 후주머니에 넣고요. 브리핑 들어가면 또 앞에 통 놓고 이렇게 그걸 반복을 했어요. 어느 날 차를 딱 탔는데 제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 테이프에 녹음된 거 들으면 이상한 거 아시죠? 이상한 목소리가 벨벨 나오는데 내 목소리 같아. 내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이거 뭐냐고 했더니 내가 하는 거 녹음을 뜬 거래. 언제부터? 처음부터. 나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코타키나발루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전화를 그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걱정 말고 다녀오시래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대요. 뭘 할 수 있어요? QI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었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자고 똑같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면 감각만 키워라 그랬어요. 감각만 키워라. 필드에 나가보면 참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정말 다양하게 질문이 나오면 답변도 당당하게 해라.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라. 몰랐을 때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얼렁뚱땅 넘기지 마라. 저 잘 모르겠습니다. 배워서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라. 알면 아는 만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라. 그리고 초대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았다고. 그 코타키나 발로 갔다 와서 제가 전화했어요. 어떻더냐라고 물으니까 조금은 막힌대요. 제품의 경험이 적으니까. 조금은 막히지만 내가 먹어보고 좋았던 거를 리얼하게 얘기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았나 디톡스 하나로 이렇게 좋아졌다는 그거는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먹어보고 좋았던 것만 리얼하게 얘기해서 그걸 먼저 체험하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장으로 안내를 해라. 그리고 안내해서 그분 창업하게 하고 창업하면 그거를 혼자 창업했던 그 15세트의 제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사해라. 분명히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음 달에 매출이 제로다. 창업할 때는 매출이 떴다가 그 다음 달 되면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그 15세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누구한테 가 있는지를 조사 빨리 해라. 만약에 잠자고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를 찾아줘라. 그 제품이 잠자지 않게, 그리고 그 돈이 아깝지 않게 먹으면서 찾아줘라. 그리고 찾아서 홈미팅을 해라. 홈미팅을 해서 안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돌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한 번도 성공이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은 없지만 반드시 이곳에서 성공할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 반드시 성공합니다.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믿으세요. 중요한 건 마지막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리고 1년 안에 프루덴셜을 못 가면 제가 손가락이 장지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1년 안에 반드시 프루덴셜을 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밥 먹듯이 늘 처음처럼 이 지금 마음 잔세를 잊지 마라. 오늘 열심히 했다가 내일 푹 꺼져버리는
기복이 심하신 분 있어요? 하루는 열심히 했다가 한 3일 방콕해버리고, 하루 열심히 했다가 하루 3일 방콕해버리고. 절대로 그룹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 늘 처음처럼만 꾸준하게 1년만 집중을 해라. 아마 반드시 푸텐셜 클럽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단지 밝은 성격이 예뻐서 제가 리크루팅을 했거든요. 그 성격이 너무나 예뻐서 리크루팅을 했어요. 그랬는데 잠재된 끼가 그렇게 많은 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해요. 그분에게 기회를 줬고 그 기회는 제가 줬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에게 기회를 줄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사장님 반드시 성공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복제할 마음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리더가 복제시킬 대상을 정확하게 잘 선택했을 때 제대로 된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 현재 배워나가는 중이고요. 진행형이면 엄청나게 지금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던 거고, 정말 열심히 앞으로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정말 여러분도 정상에서 저도 정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ou can do it!